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속여 케냐 마라톤 선수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현직 마라톤 선수와 전 코치 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이어지는 단체장 재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 대응댐으로 의령군 가래천댐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과 안전을 주장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창원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창원시 공식 문서에서 명 씨의 이름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케냐 마라톤 선수들이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해서 들어왔다가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알고 보니 우리나라 현직 마라톤 선수와 전직 코치 등이 이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케냐 선수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어장관리선 위에 있는 흑인 남성들. 경남 지역 양식장에서 일하는 케냐인들입니다. 원래는 마라톤 선수들인데 양식장에 불법 취업한 겁니다. 입국 비자는 국내 마라톤 대회 참가를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대부분 은퇴를 앞둔 30대 선수들이었는데 양식장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명 KK 프로젝트 홍보 영상을 보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케냐와 우리나라는 환율 차이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케냐 친구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받으면 케냐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약 10배 차이인 500만 원 정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케냐 선수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한국인은 현역 마라톤 선수인 A씨와 정 코치 B씨 등 3명.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와 충남, 경남 등에 있는 지자체 체육회 인장을 위조해 초청장 등 허위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또 허위 서류를 활용해 주 케냐 대한민국 대사관에 총 26명의 선수에 대한 운동경기 비자를 요청하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실제 7명의 선수가 국내로 입국했고 A씨는 한 인력업체와 공모해 선수들을 경남 지역 양식장으로 불법 취업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선수들의 임금 약 3,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가로챘습니다. 입국에 성공한 마라톤 선수 7명을 경남 일대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시키고 근로금 3,400만 원 상당을 자신들의 계좌로 챙기는 한편 취업을 계속시키기 위해 7명 중 4명에 대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취업을 알선한 A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전 코치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양식장의 선수들을 취업시킨 인력업체 대표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국내에 입국한 케냐 선수 7명 중 6명은 이미 출국했고 불법 체류 중인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의령군 가래면에서 댐 재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댐 재개발을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재산권과 안전을 주장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3가구가 모여 사는 의령군 가래면 우곡마을. 평화롭던 마을이 지난 9월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가 가뭄과 홍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의령군 가래천댐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현재 세워진 댐을 11m 정도 더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마을이 고립되면서 재산권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수확을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쭉정이만 있었고 뚝을 높이면은 우리는 완전 여기 막 푹 내려앉아가지고 아무 재산권 행사 자체가 안 되는. 마을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는 가래천댐 재개발 백지화를 촉구하며 19일 의령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22여 년 전 상수원 공급을 위해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이미 한 번 이주를 한 상황에 또다시 집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환경단체도 반발했습니다. 환경 파괴 우려뿐만 아니라 의령군이 주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부가 발표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있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의령군은 아직 후보지로 선정된 것일 뿐 최종 선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댐 재개발은 군 전체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건의에서 저희들 의령군에서 건의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정해진 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수지 개념인데 저기 댐으로 되면은 사실 큰 비가 와도 지금 뭐 일일 한 300mm 이상 와도 전혀 안전한 댐이 될 것이고. 재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의령군. 생존권과 환경보호를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의 최종 부지는 12월 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경남 지역 단체장들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곳도 많아 내년 재보궐선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먼저 거제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국 당선 무효형을 받았죠. 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과 공모해 SNS 홍보를 대가로 서울중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1,3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했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네, 민선 8기가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갑자기 수장을 잃게 된 건데요. 거제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려했던 시정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지역사회는 술렁이고 있는데요. 남부내륙철도와 하나세안 국가정원, 거제 중앙도서관 건립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정석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공백 없는 시책 추진을 밝혔지만 뒤숭숭한 분위기는 여전한데요. 새 거제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진행되고요.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상고심까지 진행되어 온 만큼 3평에 오르내리는 후보군만 벌써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천연계 통영시장의 재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해 8월 한 축제장에서 지역민들에게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지역구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 7일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경남 단체장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죠. 내년 재보궐선거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말씀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이 있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에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거제시장 재선거와 직원 상습 추행 혐의 논란으로 해당 의원이 사퇴한 양산시 의원 보궐선거 2곳인데요. 만일 내년 2월 안에 당선 무효 등 선거 사유가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추가됩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신선봉 국회의원과 천연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고 오태한 의령군수는 강제추행과 무고재판을, 홍남표 창원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 다음 달 열리는 홍 시장의 항소심 선고와 오군수의 대법원 선고는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은 국제 결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출생아 중 5.3%는 다문화 가정 출생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본격 개막을 말해주는 통계인데요. 국제 혼인 비중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0.3%였으나 2021년에는 7.2%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10.6%로 상승했습니다. 신부가 외국인인 경우가 70%를 차지했고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12,150명으로 전체의 5.3%였는데요. 신생아 100명 가운데 5명은 다문화 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국제 결혼과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글로벌화와 더불어서 국제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가 높아지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늘고 과거와 달리 국제 결혼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리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또 이들을 존중하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말과 전통, 문화가 다른 전 세계 많은 국가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이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41만, 미국에는 200만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차별 없이 그들과 잘 어우러져서 살기를 바라듯이 국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잘 융화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 의원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증거물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4월 17일 당시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창원시 간부 공무원과 명 씨가 간담회를 가졌던 출장 보고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도시계획과장 등 시청 직원 4명과 명태균 총괄본부장, 선임 비서관, 전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간담회를 주도하며 재정비 관련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개발 방향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한 정황이 기재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의원은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 씨와 접촉한 경위와 함께 계획 변경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등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도내 공공기관 15개 시군과 함께 출근길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성희 경남경찰청장,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등은 이날 각 기관에 마련된 출근길 캠페인에서 직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진주시와 김해시, 의령군이 자체 행사를 열고 나머지 15개 시장 군수가 경상남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11월을 아동학대 예방의 달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아동학대 예방 그림 전시전과 인형극, 거리 캠페인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